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막 수능 뭐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막 갑자기 수학 점수를 뭐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막 오르릴 수 있고 이런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1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준비 잘 하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고2까지는 내가 늦지 않았다고 할 건데 고3부터 늦어요. 고3부터는 뭐 등급 못 올려요. 근데 사실 수학은 수학만큼 3등급까지 올리기가 쉬운 과목이 없는데 수학만큼 등급을 버리기도 쉬워요. 늘 그건 인정해요. 3등급을 올리기도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3등급까지 못 올리고 한 막 진짜 5, 6, 7을 찍을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그만큼 수포하기도 쉽고 어렵기도 하고 나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는데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문제만 보면 못 풀어요. 있어. 딴 건 다 잘 하는데 뭐 개념도 다 외웠고 다 했습니다. 학습 다 했어요. 근데 문제만 보면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네요. 무슨 계세요? 어떡합니까? 교육 과정이 어렵구나, 수학이 어렵구나를 탓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그거 탓한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 한 문제라도 더 많이 푸세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수학 암기 과목이거든요. 다 외우시면 돼요. 나도 그냥 무식하게 공부할 때는 수학 다 외워요. 그냥 답지 통째로 다 외워요. 그냥 아예 그 풀이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면 풀이가 이렇게 막 쓸 수 있게 그냥 다 외워요. 그렇게 외우다가 나중에 이해가 되면 내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아예 막 손도 못 대겠다 싶으면 풀이 과정 자체를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서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클리어 나가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적어도 한 단원당 늘 얘기하죠. 200에서 300문제 푸셔야지 니네들이 그 단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이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중간고사 볼 때까지 적어도 한 2000문제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원을 한 6개 하면서 하더라도 한 적어도 1500문제 풀어야 된다 소리거든요. 1500문제면 적어도 책이 한 4권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수학은 개념 50%, 문제 50%인데 개념은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열심히 잘 듣고 수쌤 지금 따라가는 거 잘 라인 잘 잡으면서 이해 잘 하고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질문만 잘 하고 그렇게 해도 보통 30-40%는 챙길 거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문제집, 학교, 교과서, 부교재, 왜 등등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의 필요에 맞춰서 모의고사 준비하려면 뭐 자기 수련하고 다른 것도 많고요. 네. 아니면 내신 뭐 이런 걸 대비하고 싶다, 문제 맞는 게 필요하다고 뭐 밥이나 쌤이나 뭐 이런 종류의 문제 유형으로 나와 있는 교재들, 뭐 연계수문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문제집을 적어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클리어해야지. 이게 일단 수학을 1등급으로 가기 위한 기본 베이스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연습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그 벽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만큼의 갭이 막 계속 차이가 나서 그래서 못 따라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결국 쉬운 애들은 계속 쉬운데 어려운 애들은 한없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맨날 좀 막 그러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더 아예 진짜 수학에 손을 댈 수가 없기 전에 지금이라도 조금씩 클리어 나가시는 게 약간 낫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연습 문제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B단계 연습 문제까지가 클리어는 돼야 돼. 그래야지 내 학교 내신을 그래도 만족할 만큼 볼 수 있다는 소리고, 최소한 A단계까지는 풀려야 돼. 그래야지 적어도 50점은 넘겨요. 아셨습니까? 여기에는 연습 문제, 기본 문제 다 풀리고 A단계 정도까지는 풀리셔야지 그래도 40점, 50점까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B단계까지 클리어가 되면 거의 한 6, 70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 뭐 얘네들 학교마다 등급컷은 조금씩 다르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문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더 많이 풀면 이제 1등급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 교재가 지금 우리가 수셈이니까. 네, 이거 문제가 되게 적은 편이에요. 사실 이거 다 합쳐도 문제가 얼마 안 돼. 30문제, 40문제밖에 안 돼. 이런 책을 몇 번 풀어야 돼? 한 4-5번 풀어야 돼. 200문제, 300문제 채워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단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늘 얘기하지만 거의 한 2000문제씩만 풀려야 돼요. 시험 볼 때마다 2000문제 정도 막 풀고 클리어하고 그럼 문제 거의 다 외워요. 사실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만 가장 수학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A단계, B단계 물어봐 주세요. 예? A10? A10 봅시다. A가 보통은 니네 학교 교과서 기본 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편이거든요.
자, 오른쪽 그림 영역 D에서요. 여기에는 x와 y에 대해서 x, y에 대한 뭐 찾으래요?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요. 자, 지금 영역이 여기에요. 됐나요? 그러면 최대 최소 찾고 싶으면 x 플러스 y를 뭐로 잡아? k로 잡아. 그럼 y는 뭡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래프 그립시다.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높이 만날 거야? 여기서 가장 높이 만나겠죠. 그리고 어디서 가장 낮게 만날 거야? 여기서 가장 낮게 만들겠죠. 너무 얘랑 기울기가 다른데. 됐습니까? 그래서 몇 콤마 몇인 것 같아요? 0,2에서가 k의 값이 가장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콤마 몇에서요? 마이너스 1,0일 때가 k의 값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0,1을 넣으면 여기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여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k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옮길 거야?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옮길 거거든. 얘가 뭐야? 최대. 여기가 최소.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하면 끝. 되셨죠? 네. 그래서 어떤 x 플러스 y 아니면 x에 대한 어떤 1차식을 주고 그 친구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k라고 잡고 식 문제 풀자.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림 봤을 때 좌표를 직접 이렇게 넣어서 풀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되게 좀 애매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이 좌표를 그냥 다 넣어보시면 돼요. 내가 좀 애매한 그런 좌표들도 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가장 큰 게 어차피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일 거라서. 아셨습니까? 네. 자, 또 모르시는 거? 13번. 비단계부터 난이도가 그래도 좀 높죠. 학교 시험 난이도 정도 돼요. 그래도. 자, 직선 kx-y 플러스 3이 k가 0이 두 지점 3,5와 4,1을 이은 선분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요? 만났으면 좋겠대. 아까 문제 풀었던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친구와 이 친구 p랑 q를요 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선분을 그었단 말이야. 근데 이 직선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직선이 어쨌든 x랑 y가 1차식이니까 얘가 1차 함수란 소리거든요. 근데 그 1차 함수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k의 값을 찾아달래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상에 놓이려면 여기에 있는 p와 q가 영역이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되고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 그러니까 아까 기억합시다. 자, 어떤 A와 B라는 점을 주고 그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같은 영역에 있을 때는 A와 B를 넣은 값이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0보다 컸으면 같은 영역에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A와 B를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걔는 A, B 선분 선상에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A와 B를 곱한 게 0보다 클 때는 걔네들이 같은 영역에 있다는 소리고 A와 B의 값을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A, B 선상에 놓인다는 소리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 쉬워요. 3,5를 넣어요. 그럼 식이 뭐가 됩니까? 3k-5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리고 4,1을 넣어요. 그리고 4,1 이 좌표를 넣을 때는요 항상 는 0이 돼야 돼요. 일반용으로 고치고 그 다음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4,1을 넣어요. 그럼 뭐가 돼요? 4k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k.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고?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결국 P와 Q 연결한 그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이걸 다른 말로는 선분과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얘와 얘가 다른 영역에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가끔은. 아셨어요? 둘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식 정리합시다. 얼마예요? 2k-2 얘 정리합시다. 얼마예요? 3k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이죠. 네, 여기서 얘 해 얼마? 1, 얘 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랑 k가 어디 사이야? 1 사이에 있으면 돼. 자, 3분의 2 알파네요. 1이 베타네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답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되셨습니까? 예. 자, 또 모르시는 거? 8시 반에 끝나죠, 우리? 네? 14번
14번이요. 자,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예요. 그랬을 때 x좌표랑 y좌표를 격자점이라고 해요. 이거 격자점 문제라고 보통 보는데 x, y 이렇게 점 찍는 문제. 근데 이거는 사실 좀 귀찮지만 그냥 좀 다 찍어보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딱히 할 방법은 없는데 그냥 제일 찍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자, 어쨌든요, 이 두 부등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격자점 몇 개냐 이 소리거든요. 일단 그릴게요. 둘 다 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보다 크대요. 이거 등호 있죠? 없어요 얘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럼 반지름이 얼마? 2인 1. 일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여기 기준으로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얘는 얼마예요? 3인 1. 그러면 여기에는 3,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 저희는 등호 있네요. 실선. 자, 그러면 이것보다 어디겠어? 바깥에 파란 것보다는 안에. 그러니까 여기 도너츠 모양일 거거든요. 그럼 이 도너츠 모양 안에서 뭐 찾으라고? 격자점 찾으라고. 됐어요. 네. 자, 그럼 일단은 격자점 어디서부터 찾을 거냐면요. 양쪽 끝 얼마? 0,4. 얘는요 3,0. 그리고 여기는요 마이너스 3,0. 그리고 여기는 아이고 거꾸로 썼네요. 0, 마이너스 3. 일단 여기 4개는 격자점. 헤헤, 저는 지워준 줄 알았네. 0, 마이너스 3. 일단 이 4개는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격자점. 그리고 원은 당연히 이렇게 막 연결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막 연결했을 때 여기에는 이 친구가 뭡니까? 여기에는 이 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도 다 영역이 어떻게 돼요? 포함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직선이 뭡니까? x절편 3, y절편 3이거든요. 얼마예요? 3분의 x 플러스 3분의 y가 1이라는 소리거든요. 띵띵띵 3다 곱하면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됐어요. 그럼 얘는 1, 어디 지나요? 1,2 지나요. 그러면 이 0,3과 3,3 이 사이에 몇 몇이 있단 소리야? 1,2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얘는 당연히 이 반지름을 2로 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 점도 이 영역 안에 포함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여기다 2는 몇 몇이에요? 2,1이죠. 그러면 2,1이니까 여기 위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당연히 포함이 되네요. 됐죠? 그러면 얘가 어쨌든 다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는 점이 몇 개씩 있어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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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있다는 소리예요. 2,2요? 2,1 아닙니까? 일단은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을 때, 네, 직선으로 그었을 때 되셨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생각해 볼 건요. 이렇게 직선으로 긋지 않아도 이제 만나는 친구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 여기에서 2,2 영역도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헷갈려. 만약에 내가 그림을 막 대충 그렸는지 2,2가 지금은 누가 봐도 2,2가 다 이 영역에 있긴 있거든요. 근데 2,2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2,1을 그냥 여기다 넣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점이 긴가민가해. 그럴 때는 2,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니까 얼마예요? 4, 4니까 8이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크잖아. 그리고 2 넣으면 얼마가 돼요? 8이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작잖아. 그럼 2는 해당이 된다는 소리야. 근데 내가 지금 그림을 대충 그렸더니 3, 3이 헷갈려. 3, 3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다 3, 3 넣어요. 그러면 9구니까 더하면 18이죠. 그러니까 이거 돼요. 근데 여기다 3, 3 넣으면 9구니까 안 돼. 됐죠? 그러니까 걔는 점이 포함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아날로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이렇게 쓱쓱 연결시켰을 때 여기에서 생기는 격자점들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외에 몇 몇이 있어요? 2,2가 또 이렇게 하나씩 더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내부에 몇 개씩 존재해요? 3개씩 존재해요. 그럼 내부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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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몇 개? 12개. 그리고 양쪽 맨 끝에 몇 개씩 있어? 4개. 그래서 총 몇 개?
16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격자점 문제는요 사실상 수능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문과 기준으로도 격자점 문제는 되게 잘 내요. 왜냐면 틀리기 쉬운데 좀 고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래요. 틀리기도 쉽고 일일이 세는데 노가다도 걸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세다가 잘못해서 숫자 놓치면 막 틀리고 이럴 확률이 높아서 주관식 격자점 문제가 생각보다 출제가 되게 잘 돼요. 애들의 실력을 평가하기가 쉬워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격자점 문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과에서도 자주 나오긴 했는데 근데 요즘은 이것보다는 좀 다른 문제 유형들이 변형돼서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격자점 문제는 중간고사 때도 많이 나왔을걸? 작년 중에도 나왔나? 몇 개 나왔었어. 작년 기출 문제에도 보면 격자점 문제가 몇 개 나왔었어. 네, 그래서 내신에서도 은근히 좀 잘 내요. 왜냐면 평가하기가 쉬워. 격자점 문제가 내는데 틀리기가 쉬워서. 문제가 난이도가 많고 틀리기가 쉬운 문제일수록 얘네들을 평가하기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밖에 얘기할 길이 없죠. 자, 또 모르시는 거 19번, 18번 그 앞번호는 없나요? 없어요. 18번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자, 18번 봅시다. 자, 연립부등식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뭐 찾으래요? 최대값 찾으래요. 그럼 일단 이 세 개의 영역을 색칠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어차피 1차식이거든요. 그럼 다 y로 정리합시다. 자, 이 식 정리하면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뭡니까? 얘 넘기고 2로 나눌게요. 그러면 y가 크거나 같고 2로 나눴으니 이거 부호 마이너스 맞죠? 네, 맞죠? 그러면 이거 넘길 거고 그 다음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얘는 이거 넘깁시다. 그러면 y가 어때요? 작거나 같죠? 여기로 y가 넘어오면 그럼 뭐가 돼? 2x 플러스 1. 됐죠? 자, 그래서 y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면 이거 그래프 어떻게 하면 돼? 그리면 돼요. 됐나요? 헷갈리니까 이 친구 1번씩, 이 친구 2번씩, 이 친구 3번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 x절편 얼마? 1, y절편 얼마? 1. 그리고 얘를 막 그려도 되긴 하는데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 좌표를 좀 맞춰서 그리는 게 얘네들이 최대값 쳐서 그릴 때 좀 편해요. 왜냐면 은근히 생겨있는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지? 막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 어쨌든요, 여기에는 이 친구 그래프 그린다. 어느 쪽? 어느 쪽이야? 아래쪽. 됐습니까? 자, 그다음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x절편 얼마야? 1,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 x절편 1,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두 번째 그래프. 두 번째, 얘가 첫 번째. 자, 얘는 어디에요? 위. 그러면 여기가 색칠되고 있어요 지금. 되시죠? 자, 마지막 y는 2x 플러스 1이요. 그러면 x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y절편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네요. 슝. 이거의 어디 부분? 아랫부분. 그럼 결국 색칠이 어디가 돼?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색칠이 돼요. 얘가 지금 3번씩.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뭐 찾으래요? 최대값 찾으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얼마로 잡아요? k로 잡아요.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0,0이고 그때 뭐예요? 원이요. 맞나요? 그러면 원이 여기를 기준으로 막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어디가 가장 멀어? 여기가 가장 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통과될 때가 원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일단 그림상으로는. 근데 잘 이렇게 판단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쉬운 방법은 여기 세 개 다 찾아가지고 넣어요. 됐습니까? 네. 여기 지금 교점 몇 콤마 몇이에요? 0콤마 여기 교점 얼마예요? 1콤마요. 그리고 여기 교점은 누구랑 연립방정식이냐? 3번이랑 2번 연립방정식이죠. 3번식이 x-2y가 1이다. 그리고 2번식이 이거고 3번식이 2x-y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됐어요. 그럼 여기다 2배 합시다. 그러면 2x-4y가 2죠. 네. 뺍시다. 얼마예요? 3y가 마이너스 3, y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자, y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세 점을 찾고
그냥 깡 넣어요. 0. 그럼 0, 마이너스 때 k가 얼마니? 1이죠. 1, 마이너스 때 얼마니?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얼마니? 2죠. 그럼 언제가 최대겠어? 2가 최대.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아 여기가 가장 멀구나 해서 여기를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림을 내가 좀 잘 못 그린 것 같아. 아니면 혹시라도 틀릴 것 같아.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는 세 끝점을 넣어서 구하시는 것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려면요. 최소값은 항상 여기에는 중심으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지 최소예요. 여기에 내접하는 원을 잡아야 돼서. 뭔 얘기인지 알죠?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직선까지의 거리. 여기서 가장 짧은 거 기준으로 됐나요? 거길 기준으로 여기에 내접하는 원을 잡으셔야 돼서 그게 가장 짧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되셨죠? 예. 자, 또 물으시는 게 뭐였지? 19였나? 20이었나? 19번이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 이거를 만족해 주는 실수 xy에 대해서 이 친구의 최대값, 지속값 찾으래요. 됐습니까? 뭐 변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이 친구가 뭐다? 1이다. xy가 0,0, 1,1인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어디? 내부. 그래서 여기서 칠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 찾으라는 게 여기가 살짝 변형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근데 뭐 별거 없어요. y-1은 k의 x-3는 k라고 잡고 이거 넘겼어요. 됐죠? 그러면 y는 kx-3k 플러스 1. 그러면 우리가 아까 k 값이 다 어디에서 붙었어? y 절편에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도 결정해 준다는 소리야? 기울기도 결정해 버린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요. 지금 여기에 만족시켜주는 뭐에서? x, y에서 그때 뭐 찾았으면 좋겠어요? 최대, 최소 찾으래요. 최소는 없죠. 최대값 찾으래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일단 기울기가 최대니까 어디서 잡힐 거예요? 지금 야 기울기이면서 동시에 이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면서 이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일단 얘를요 k를 한번 아니요 k로 묶어 보세요. y는 k의 x-3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맞니? 그러면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는 3,1이라는 지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3,1 여기를 지나는 그리고 k 값에 따라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그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직선이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거야? 이렇게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거야? 이렇게까지 움직이겠지.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죠. 0. y가 어쩌고일 때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울기가 0일 때거든요. k가 지금 0일 때예요. 얘는. 맞죠? 그리고 이것보다 이렇게 기울어지면 여기가 당연히 값이 어때? 커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딱 접할 때가 어떨 거야? 최대값이 돼. 됐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떤 문제가 되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여기 몇 콤마 몇이야? 3,1에서 여기에 접선 그었을 때 그때 기울기 찾아라 라는 문제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방 문제가 돼요. 그러면 얘가 넘겨요. 그럼 뭐가 돼? kx-y-3k 플러스 1이 뭐예요? 0. 아 이거 이렇게 쓰니까 안 보이네. 위에다 쓸게요. 이거 넘겨요. 그러면 kx-y-3k 플러스 1이고 0.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친구 어때야 돼? 접해야 돼. 접한다라는 소리는 중심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0. 얘와 얘 뭘 찾으면? 거리를 찾은 게 반지름 얼마면 돼? 1이면 돼. 그럼 이 친구 거리 구합시다. 루트 얼마가 돼?
K제곱 플러스 1 됐죠?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뭐 나와? 절대값 마이너스 3K 플러스 1 얘가 얼마면 돼? 1이면 돼. 자 넘깁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식이 이거 넘겨주시면 절대값 3K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루트 K제곱 플러스 1이라는 말이야. 그럼 둘 다 어떻게 할 거야? 제곱 할 거야? 아니면 뭐 나와요? 3K 알브브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어때요? K제곱 플러스 1 나와요. 넘기면 8K 제곱 마이너스 6K가 없네요. 는요. 그러면 K를 묶으면 8K 마이너스 6이 0. 그래서 K가 0이거나 또는 얼마면 돼? 8분의 6이면 돼. 그래서 이때가 기울기가 얼마다? 8분의 6일 때가 최대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고정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얘가 언제 배웠던 거냐면 수1에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서 배웠어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딱 어떤 정해져 있는 점을 기준으로 막 움직일 때 그때 직선 찾는 거기서 배운 거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빌려다 쓴 거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네, 고생했어요. 아유, 뭐요? 네. 집합합시다. 집합 빨리 하고요. 빨리 끝냅시다. 으아. 20번도 모르겠어요. 다시 켜라. 저기 빨리 얘기하시려 했어요. 뭔가 여기 나올 때잖아. 20번. 20번요. 그냥 좀 편하게 풀게요. 사실 문제 풀 때 나도 그냥 이렇게 푸는데 귀찮아서. 자, 진편의 가수는 올해 수확한 사과 배 일부분은 올해 팔고 나머지 냉동 보관해서 내년 봄에 비싼 가격에 판대요. 자, 과일의 상가 단위로 팔 거고 올 가을에는 사과를 주로 판매해서 사과 판매량이 배 판매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 총 매출액의 2,100만 원이 돼요. 이것도 사실 함수예요. 되게 웃기게 사과의 판매량을 내가 X라고 잡고 그리고 배 판매량을 내가 Y라고 잡잖아요. 얘를 X라고 잡고 얘를 Y라고 잡으면 얘가 부등식이 돼요. 사과의 판매량이 배 판매량보다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X가 항상 Y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또 함수가 돼요. 이것도 그냥 넘어가다 보면 틀려요. 자, 총 매출액의 2,100만 원 이상이 되고 싶대요. 매출액이 2,100만 원 이상이 되려면 봄까지 모든 과일을 판매할 때 예상되는 과일의 최대 매출액 찾으래요. 자, 그러면요. 자, 올 가을에 지금 뭘 찾아야 돼? 과일의 최대 매출액. 올해도 팔고 내년 팔고. 그러면 올 가을에 사과를 파는 걸 X게 배를 Y게 됐죠? 그리고 내년 봄에는 얼마예요? 여기는 600 마이너스 X게 얘는 얼마예요? 400 마이너스 Y게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의 최대 매출액. 일단 매출액이 얼마예요? 총 매출액은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우리가? 올해 이만큼 털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총 매출액이 3x 플러스 4y 4에 600 마이너스 x 5에 400 마이너스 y 얘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2,100만 원보다 컸으면 좋겠다. 됐죠? 자, 봄까지 모든 과일을 다 판매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상되는 과일의 최대 매출액이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총 판매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총 판매 금액이 아니라
가을 판매 금액으로 생각해야 될 거야. 나 지금 총 매출액이 2,100만 원 여기만 보고 나서 내가 총 매출액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올 가을에 판 총 매출액이 2,100만 원이라는 소리일 거야. 왜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식을 못 잡아. 지금 선생님이 총 매출액 이것만 보고 나서 식을 이렇게 세운 건데 이게 아니라 아마 식은 이걸 겁니다. 300가 가을에 판 금액이 매출액이 2,100만 원 이상일 거다라는 거죠. 쓸 필요 없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예요? 총 매출액이거든요. 얘가 지금 1번씩, 얘가 지금 2번씩. 그래서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총 매출액은 아까 방금 구했던 거 3x 플러스 4에 600 마이너스 x 플러스 4y에 5에 400 마이너스 y 얘를 k라고 줬고 이거에 뭘 찾아라? 최대값 찾아라. 됐어요? 네. 아마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연립방정식의 교점에서 잡힐 거거든. x는 y 3x 플러스 4y가 2100. 근데 얘가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는 보장 못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알겠죠? 다시 집어넣을 거야. 왜냐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시다 보면 가끔 x절편도 떠. 그래서 얘는 7y가 얼마야? 2100. 그래서 y가 얼마니? 300. 그럼 결국 300개 300개 팔면 된다 이 소리거든.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300 넣읍시다. 얘는 얼마예요 그러면? 900. 얘는 300 넣으면 얼마니? 1200. 300 넣으면 1200. 여기 300 넣으면 500. 됐습니까? 그러면 2400, 2900, 3800. 답 맞아요? 몰라나? 딱딱딱. 찍는 사람 아무도 없니? 상처 답 맞아 이거? 이 사람들은 하긴 책을 다 안 샀으니까 맞을 거야. 선택하겠을 거야. 아마 여기가 이런 문제가 니네들 문제집에서 주는 것 중에서는 얘가 x절편, 그거랑 그거가 교점일 때가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의심이 가면 시간이 남으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서술형이시면 나중에 푸시고. 아셨죠?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나올 거지 문제가 이 정도까지 복잡하게는 안 낼 거예요. 아마 예상으로. 좀 쉽게 내면 쉽게 냈지 아마 문제를 복잡하게까지는 안 낼 거라고 생각해요. 수빈아 너 잠깐 꺼줄래요? 끄고 다시 들어가자.